이렇게 특검법은 거부되고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천 개입 의혹인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저희가 만나서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단수 공천을 요구했지만 여사가 거절했다고 말했는데 여사는 텔레그램에서 기본은 경선 참여라면서도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매체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이동해달란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이 텔레그램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이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란 내용이었습니다. 명 씨가 먼저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고도 강조합니다. 기반 없는 지역이라 당원 모집을 못했으니 경선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하고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도 호소합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 9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 답변은 한 차례였습니다.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보냈습니다. 명 씨는 문자를 주고받은 뒤에 몇 차례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해에서 컷오프됐고 총선 출마는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램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하소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영선 의원이 의창에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국가산다도 유치하고. 대통령실은 왜 김 여사가 명 씨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직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했습니다. 이들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도 함께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전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던 보도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자리를 하게 됐다면서 명 씨가 윤 전 총장과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 만큼 윤 총장의 메신저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세 번째 만남이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당과 관련해 당에 공식 창구가 있는데 명 씨를 통해 연락이 와서 의아한 점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만남에서 명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눴고 지난 4월까지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도 대선 이후에도 명 씨와 연락을 지속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JTBC에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사람과 왜 대선 이후에도 연락해 정쟁의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를 따져보고 그게 지금 여론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2022년 재보궐선거 때는 당대표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의 언급이 되었던 보궐선거 공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지방선거는 정진석 공관위원장 이렇게 이원화해가지고 저희가 공천을 진행했었고 네. 보궐선거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우세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거의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당시에 오히려 논의가 집중됐던 곳은 그때 잘 반추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하던 선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뭐 전략이라는 검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랑 붙는 게 어떠냐부터 해서 이런 안철수, 이재명 두 거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뤘던 것이지. 예, 언론 내 관심도 사실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원 의창 공천은 사실 이게 취임식 날 발표됐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날. 그래서 저희도 발표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전까지 당 대표로서는 어떤 뭐 영부인이 이상하게 공천에 좀 관여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의 그 당시 주적은 윤핵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걸 대리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윤핵관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그때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뭐 윤핵관 얘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저한테 적어도 공천에 대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예. 자, 2022년 보궐선거 때는 그렇고요. 2024년 총선 때는 이때는 개혁신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알지는 못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예. 명태균 씨가 보여줬다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유추해보거나 파악할 수밖에 없을 텐데 딱 한 장을 본 겁니까? 저는 한 장으로 기억하고요. 실제로 그 한 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저는 그때 제가 냉정하게 솔직히 여러 장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장 정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그때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때 제가 이것이 공천 개입이다 아니다 맞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이건 완결성이 떨어지고 제가 본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게 선의의 조언이었다라고 둘러대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다. 그런 취지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도 봤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뒤에 보면 제가 본 내용의 취지는 예. 김건희 여사가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취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던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럼 앞에 이 말이 누군가가 요청해가지고 한 말이냐,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능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 사람을 뜯어서 옮기고 그다음에 난 여기 가서는 나 몰라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건지에 따라서 또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건 내용의 폭로라고 하는 것이 전 냉정하게 개혁신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개혁신당에 도움이 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 예, 이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만약에 진짜 문제되는 점을 인지했을 때 그걸 제가 언론에 넘길 수도 있고 한 거는 한 가지지만은 두 번째로 그럼 이것이 폭로가 진행되고 했을 때 그것이 개혁신당이 어떤 주체 또는 아니면은 거기에 같이 끼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이랑 이미지가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천 여부까지 판단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공천은 예를 들어 비례대표 뭐 1번, 3번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명쾌하게 거기 선을 그었고 예. 실제로 제가 그 새벽에 7불사에 다녀온 다음에 아침에 또다시 제가 명태균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건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네. 통화하셨나요? 아니면 통화한 걸 제가 그래서 가지고 계신가요?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통화 녹취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자동 녹취가 있었죠. 예. 명태균 씨가 그래서 앞뒤로 뭔가 더 갖고 있었다고 느낀 부분 때문에 그러면 천하람 현 원내대표가 하루 이틀인가요? 더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것도 건가요? 이제 제 생각엔 처음에 보냈던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2박 3일 동안 뭐 7불사 있었다 이런 식의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네. 그때 주지스님이었나요? 누구 불자였나 누구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관계 틀렸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그날 제가 집에 갈 때 같이 본인도 순천 집으로 귀가했고요. 아, 순천으로요. 순천이 예. 멀지 않으니까. 순천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거기 7불사가.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그 다음 날 또 다른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요청이요. 예. 그래서 뭐 좀 다른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다른 내용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안입니까?
이 건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천하람원이 다시 가서 거기서 뭐 제가 이게 주지 스님을 자꾸 등장시켜서 그런데 뭐 주지 스님과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소통을 자주 한다고 해서 뭐 통화 녹취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들려주거나 한 적은 없었고, 다만 명태균 사장의 그 대통령 내외와의 친밀도로 봤을 때, 물론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2022년, 2023년, 4년 다르겠지만은 2022년에는 저를 포함한 많은 여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상당한 친밀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러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녹취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화는 나눌 수 있고 친밀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공사 구분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사인이 공적인 일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봐야겠네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명태균 사장 측에서 이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방송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조사를 뭐 매일 해가지고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거는 사실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주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수위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월요일 조사하고 화요일 조사했다고 해가지고 그 둘을 비교해 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여론조사를 매일 돌린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려진 여론조사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고, 그 당시에 그러면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돌린 것이 없었냐면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건 제가 후보랑 계속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은 오히려 명태균 사장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굉장히 좀 내용이 이상하게 와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그 중에서도 뭐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정치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녹취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건 사실 완전히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저도 물음표인데 예. 지금 말 나오는 바로는 소위 그 뉴스 보도에 나온 이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결국에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떤 중요한 인물과의 녹취를 틀어주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네. 이게 물론 위법성이 조각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단언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또 저는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다면은 그에 걸맞는 어떤 후속 보도가 있기를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